안녕하세요. 반발한복도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남만 뜨겁다. 노원, 도봉, 강북 집값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2억 원 뚝 떨어지는 그런 어떤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아파트 가치에 있어서 양극화 현상, 이전에도 굉장히 뚜렷한 어떤 한국 부동산의 특징을 가지는 그런 캐릭터였는데, 지금 부동산 시장 자체가 침체 일로에 있으면서 더욱더 이런 양극화 현상은 지속적으로 증가가 되는 그런 어떤 추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1일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서초구 아파트 실거래가가 12.44% 올랐지만 도봉구, 노원구 등 서울 외곽 지역은 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 수준으로 가고 있고요. 해당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갭 투자가 가능해서 자금이 여유롭지 않은 수요층에 투자가 꾸준했었습니다. 근데 이 지역 아파트 가격이 급락하면서 이게 갭 투자로 들어왔던 사람들이 완전히 렉이 딱 걸리게 됐죠. 자금 경색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까닭에 급하게 급매로 던짐으로써 탈출구를 지금 여는 그런 어떤 분위기 뚜렷하고요. 지금 이렇게 강남구가 갑작스럽게 일주일 상간에 올랐던 이유, 바로 잠삼대청, 잠실,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토지거래 허가구역 규제가 풀렸기 때문이죠. 이런 단기적 이 부동산 규제 해제 때문에 엄청나게 강남 상구가 들썩거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도 어찌 보면 지금 부동산 체력 자체가 튼튼하지 못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갈 사안은 아니다. 단기적인 어떤 이 상승세, 반등세에 대한 어떤 기대감 때문에 이 강남 상구 아파트가 조금 올라서는 그런 느낌적 느낌이 드는 거죠. 이런 어떤 주도적 이 상승 견인력은 앞으로 외부 금융환경, 자본환경, 그리고 이 전체적인 건설 업황의 악화, PF 문제, 이금융권 문제까지 지금 모든 악재들이 다 물려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강남 상구 역시도 지금 비강남권 서울 아파트 하락세를 고스란히 반영할 가능성 크고요. 실질적으로 실거래가를 들여다보더라도 강남구 아파트 3주일 상간의 이 하락폭 예사롭지 않습니다. 까치마을이 3억 5천 빠졌고요. 역삼 럭키 3억 1천만 원, 현대그린 3억 1천만 원, 개포우송 1차 3억 정도 빠지고 있죠. 송파구 역시 마찬가지고요. 쌍용 아파트가 4억 3천, 레이크팰리스 3억 7천, 가락한신 3억 5천, 잠실헬스 3억 4천, 파크리오 3억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점점점 빠지는 추이가 골이 깊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서초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레미안 퍼스티지가 6억 5천, 그리고 지능아파트 3억, 삼풍 2억 5천 정도 하락하고 있는 추세. 그렇게 언론 보도에서 나오는 것처럼 강남 상구가 엄청난 반등세를 가지고 진격의 거인처럼 내달리는 모습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전세가 때문이죠. 강남구 전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대체로 7억에서 10억 이상 빠지는 곳들 등장하고 있죠. 도곡 렉스리 12억 2천 빠지고 있고요. 역삼자이 8억 1천만 원, 레미안 블레스티지 7억 8천 정도. 어마무시 무섭게 강남구 전세가가 지금 내려앉고 있는 모습. 그리고 서초구 역시도 아크로리버 파커가 11억 4천, 반포자이 9억 7천, 반포리체 8억 6천 정도 빠지고 있네요. 그리고 송파구 역시도 전세가가 심상치 않습니다. 올림픽 선수기자촌 2단지 10억, 그리고 현대 리버빌 1지구 9억 2천, 헬리오시티 8억 2천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전세가가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강남 상구가 지금 토지거래 허가 규제가 풀렸다고 해서 말머리를 완전히 상승 쪽으로 돌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기초 체력이 지금 일단 약하다. 부동산 시장 자체의 어떤 호재성이 굉장히 좀 드물 정도로 온갖 악재들로 동서남북 애둘러 있는데, 이런 이 내부적 요인이 호재로 말미암아 그동안 침체에 일로였던 부동산 시장을 완전히 견인하기에는 조금은 미진한 부분들이 많다라는 얘기죠. 단기적 특수 지역의 상승세는 착시 효과를 일으킬 가능성 높습니다.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아주 긍정적 전망들, 특히 한국 아파트 시장에 대한 어떤 이 반등 신호가 다시 시작이 됐다라는 이런 어떤 이 전망들은 좀 위험하다. 강동구 쪽 집값 분위기는 실질적으로 강남구와 비강남구, 이 브릿지 역할을 하는 곳인데, 여기 집값 분위기가 좀 비상 상황이거든요. 실거래가가 상당히 많이
이 다른 강남 3구에 비해서, 여기 이제 강동구가 포함이 되면 강남 4구라고 불려지게 되는 건데, 강남 3구 하락가보다 더 큰 폭의 하락을 지금 기록하고 있고요. 실거래가에서도 금매가가 이제 호가까지도 낮추는 그런 어떤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강남 3구가 토지거래허가 구역 살짝 빗장을 푸는 이유 때문에 전체적으로 서울 집값이 오름세에 있구나라고 해서 매물을 집중적으로 걷어들이는 현상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9만 1000건, 9만 2000건까지 지금 계속적으로 집주인들이 매물을 쏟아내고 있어요. 실질적인 지표와는 달리 실거래 현장의 체감도는 굉장히 좀 살벌한 어떤 분위기, 또 급박한 어떤 상황, 탈출장이 연출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실질적인 매물 추이를 보더라도 8만 2천 건 선에 머물러 있었던 서울 아파트 매물 건수가 지금 2월 21일 현재 9만 1000건, 전체 전세 월세 합쳐서 13만 9천 건, 거의 뭐 14만 건 정도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당연히 뭐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지금 회복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죠. 계속해서 지금 9월부터 작년 12월까지 3,100건 선에 머물러서 있고, 1월은 3,040건, 2월은 1,155건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래가가 형편없이 지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너무 집값이 그동안 고점에 걸려 있었다는 얘기죠. 제대로 내려오지 않는 이상은 관망세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집주인들의 기대처럼 뭐 강남 3구가 견인하는 서울 아파트, 그리고 뭐 수도권, 경기권까지 오름세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이 기대, 앞으로 한국 경제 자체의 어떤 펀더멘털 자체가 굉장히 지금 위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자산 가치, 전통적인 어떤 이 부의 어떤 축적을 통해서 가치를 들어올린 지역의 아파트 값, 이 거품으로 좀 그 가치를 상쇄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입 비용이 낮은 곳을 좀 포인트를 잡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초기 비용, 진입 비용, 정말 결정적인 내 집 마련에 분수령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연히 뭐 초기 진입 비용이 낮으면 대출 파일을 최소한으로 가져갈 수 있겠고, 고금리 상황은 절대로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 겁니다. 2025년 역시도 확실하게 금리 부분은 좀 빡빡하게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일단 주거 가치를 중심으로 가셔야 돼요. 뭔가 기존의 투기 세력들이 얼마나 아파트 가치 자체를 좀 이 뻥을 튀겨가지고 이 거품을 끼워 놨냐면, 주거 가치 자체의 어떤 이 존재감은 없고, 계속적인 어떤 골드바처럼 아파트를 사들이고 또 파는 그런 시세 차익 쪽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지금 아파트 시장 그 가치 자체의 어떤 생존 경쟁력이 하락되는 그런 추이에 와 있다 보니까 서둘러서 집을 지금 어떻게 해서든 팔고 나가려는 그런 어떤 몸부림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손에 닿지 않는 가격대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이거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요. 골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늘 틈새를 노리시라. 한 가지 또 좋은 분양 전환하는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 2억 9천 정도밖에 안 되는 분양가입니다. 4년 전 분양 전환되는 아파트인데, 두산 위브라는 또 브랜드를 가지고 있죠. 나름 내실 있는 어떤 이 건축으로 보이고요. 일주문도 괜찮아 보이죠. 두산 위브라는 또 이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서 나름 또 관심을 한번 기울여 볼 수도 있는 곳인데, 소형 평수입니다. 17평, 21평 정도가 나오게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커뮤니티 시설도 괜찮은 것으로 보이고, 두산 위브, 이 부평에 위치해 있죠. 인천 쪽인데, 이게 인천인데 인천이 아닌 것은 7호선이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단지에서 10분도 안 걸립니다. 상공역이 이제 신설이 되는데, 아파트 단지가 굉장히 좀 내실 있게 보이기도 하고요. 7호선이 연장이 되기 때문에 상공역이 단지 앞에 생기게 되죠. 7호선 연장이 된다면 아무리 인천권이라 하지만 서울 충분히 도심으로 진입할 수 있는 시간 20분대면 충분할 수 있겠고, 인천이 송도 쪽으로 쑥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서울 접근성이 훅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7호선이 지나가는 그런 자리에 있으면 거의 서울 생활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리고 GTX B까지도 지금 연결이 되겠고요. 단지에서 도보 7분이면 충분히 이 상공역까지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거리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격은 17평 2억 4천, 그리고 21평 2억 9천입니다. 분양 전환되기 때문에 임대 승계 전제 조건을 달고 있고요. 일단은 전세가 한 바퀴 정도 돌아버린 그런 어떤 단지이기 때문에 새로 완전히 반짝반짝한 어떤 입주 아파트의 느낌보다는 누군가가 살았기 때문에
뭐 그건 좀 감안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뭐 신축 아파트 2022년도 불과 뭐 만 2년 3년 정도밖에 안 된 신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실거주에 대한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7호선 어떤 초역세권 아파트 단지 일단 포인트를 잡을 수 있겠고요. 주변 뭐 이 시세를 보더라도 3억 7천 정도의 형성이, 아주 소형 아파트 17평은 3억 7천 정도 형성이 돼 있죠. 2억 4천 정도의 분양가에 비하면 뭐 바로 들어가자마자 잡자마자 어느 정도 시세 차익이 생기게 되는 그런 단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8평 같은 경우는 7호선 지나는 상공역 쪽 6억 1천만 원 정도 형성이 돼 있죠. 그만큼 서울 생활권, 이 서울 라인이 지나가기 때문에 인천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그래도 약간은 서울 이 생활의 이 근접권 20분 안에 다 커버가 가능한 그런 어떤 이 입지 범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하튼 여기 부평 두산 위브 리버파크 잘 한번 들여다 보시고요. 분양 전환하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미 물량이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잘 이 서치를 해서 살펴보느냐가 이게 뭐 선택지의 어떤 결정권이 달라질 수가 있겠네요. 여하튼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 노리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실거주라도 메리트는 생각하셔야 되고요. 임대로 일단 놔도 뭐 초기 비용 절감 부분이 충분히 있으니까 한번 고려해 볼 만한 어떤 가치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확실한 손실을 줄이는 루트는 바로 초기 비용 절감. 대체로 대출을 적게 받아야 되고 작은 비용으로라도 아주 좋은 입지, 그리고 쏠쏠한 입지에 뭔가 나의 주거 가치를 좀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생각해 놓으신다면 이 어려운 부동산 상황 속에서도 틈새를 분명히 발견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잘 고려하셔서 결정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뭐 언론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서울 아파트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할 것이다 라는 어떤 분위기 업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뭐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가 철폐가 되면서 잠삼대청 위주로 강남 3구가 계속해서 서울 집값을 끌어올리려는 분위기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게 단기적 효과로 그칠 가능성 크고요. 앞으로 부동산 전체의 어떤 분위기가 뭐 하강 국면 벗어나기 좀 힘들 것으로 보이죠. 대외적인 어떤 변수가 많기 때문에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금리, 환율, 또 물가 부분에 있어서 한국 경제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이냐, 1%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고요. 이런 경제적 체력의 고갈 현상이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자산 시장의 약화를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또 이 변수가 될 가능성은 아주 높겠습니다. 그러니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이렇게 뭐 틈틈이 나오는 이 단지들 잘 살펴보시면서 쏠쏠하게 좀 실질적으로 좀 가성비 있게 접근하시는 것이 가장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거 빵빵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